예, 계속해서 딸기는 간단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 편에는 수경 재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하고 그림으로만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하우스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뭐 하우스 구조에 대해서 쓰는데, 지금 논산에서 딸기를 재배하다 보니까 웬만한 시설은 다 넣어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영양제든 어떤 새로운 제품이든 있으면은 저희한테 와서 검증을 이렇게 또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희는 웬만한 제품 다 써봐요. 이게 좋은가 나쁜가 써보고 나서 냉정하게 이거 별로 효과 없어요. 효과 있어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요 지금 이제 다계봉 것들 있죠. 자, 3종으로 이렇게 하우스는 집니다. 요즘 폭에는 하우스도 기본적으로 진다면은 요즘에는 폭을 좀 넓혀서 이렇게 짓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부 규격대로 한다면은 10-4형 정도가 논산에 맞는데 저희는 최근에는 조금 고설재배를 하다 보니까 하우스 폭을 여기 외장에 있는 하우스 폭을 좀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4m짜리 32파일을 가지고 약간 8m 90 정도 내지 이렇게 벌리면은 여기에 6골 정도의 딸기 고설재배 시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 넣는 거하고 6개 넣는 거하고 뭔 차이냐? 한 줄당 500만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우스를 대형으로 지는데 이렇게 낮추지 않고 다 위로에서 이렇게 높게 짓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하우스가 낮을 때가 장점이 뭐고 높을 때가 뭐냐? 낮으면은 뭐가 장점이냐면은 겨우철에 온도를 관리하는 그 난방 시설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그죠? 근데 딸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9월달에 성식을 해요.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9월달에 온도가 높을 때는 고가 나쁘면은 고온 정체 부분에서 온도 상승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월달이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벌써 온도가 한 28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4월달, 5월달 되면은 그 30도 가까이 나가요. 그럼 딸기가 어떤 사이냐면은 25도 미만에서 잘 키우면 괜찮은데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은 온도를 제어를 못해서 딸기가 40일 만에 익어야 되는데 불과 22일 만에 익어버려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서랑 딸기를 12월 달에 먹은 거하고 3월 달, 4월 달에 먹는 거하고는 맛이 틀립니다. 겨울에는 40일 동안 천천히 익어가는 거고 여름에는 짧게 24일 만에 있다 보니까 신맛이 강하면서 당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딸기 기술은 온도에 대한 컨트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우스 굴을 높게 해가지고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 물론 겨울에 난방비가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3중에다가 다계봉 커튼을 넣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이 많이 파스가 나요. 왜 그러냐면은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기본적으로 하우스 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우스를 칠 때 3중 파이프를 넣을 때는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요것이 32파이를 쓰세요. 가급적 나중에는 계산해가지고 수막이 많이 나와도 다계봉 커튼이라든지 5겹으로 된 거 보온율이 70% 이상 되는 걸 쓰려면은 여기에서 하우스가 출렁거리면은 요거 오래 못 씁니다. 요거 적어도 7년 가야 되는데 요 골조가 약하면은 장기가 쓰질 못해요. 그래서 동당 설치 비용이 많게는 1,000만 원에서 싸게는 700만 원 들어가는데 요거를 다계봉 커튼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서 하우스 파이프가 3중 안에 들어간 거는 32파이에 2m 간격이 띄세요. 그리고 여기에 가로대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측벽에다가도 그 처마에다가도 그 파이프를 대셔야 되고 밑에다가도 줄기줄 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2중은 괜찮아요. 바깥쪽하고 3중에 들어가는 파이프만큼은 자대로 설치해야지만이 오랫동안 쓸 수가 있다.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가고 있고 논산도 그렇지만은 남부지방도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예요.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자, 그리고 이제 LPG를 뗐다. 그러니까 왜 뗄까요, 여기가? 겨우철에 온도가 떨어지니까 LPG 가스통을 넣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소를 시킵니다. 많이 하시는 분은 한 3군데, 4군데인데 문제는 얘가 하우스 내에서 계속 떼다 보면 공기가 점점 소진이 됩니다. 겨울철에. 그래서 이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보통 6000ppm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보통 300ppm 얘기를 합니다. 요즘 좀 올라갔어요. 지구가 온난화되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400ppm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하우스 내에 그런 이산화탄소 농도가 보통 15배 이상 높아지게 되면은 벌의 활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들어가면은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잘 타다가 어느 순간인가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냐? 하우스 안에가 LPG 가스는 계속 나가는데 불이 안 붙었다. 그러면 화약고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보존 난방수단으로 이렇게 대포를 떼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가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떼긴 떼는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공기만 가지고 떼게 되면은 이것이 연소가 딱 그름이 생겨요. 산소가 다 고갈되면은 반드시 이런 걸 뗄 때는 바깥쪽에서 연통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흡입해서 밖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에 있는 공기만 가지고 하면은 추울 때 영하 한 18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불연소가 생깁니다. 또 하나가 그 경유를 떼게 되면 그 아응산가스가 생기면서 하루 만에 그냥 작물이 붉게 변하는 현상도 발생이 돼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그림이 생겨서 쭉 45m 날아가요. 그리고 안에 팬이 있으면은 그 그림을 갖다가 끝까지 다 이렇게 전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가보면은 안에 들어갔더니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연소가 돼가지고 그 딸기 잎이니 뭐니 해서 그 전부 다 그 검게 그을린 그 불연소층이 형성돼가지고 딸기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보존난방수단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잘 하시고 수막을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 기농에 오셨을 때 땅을 구할 때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우스가 많은 지역 같으면은 저 지역은 잘 되니까 내가 거기다 하우스를 땅을 사서 구입을 하겠다.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한 마을이 전부 다 그 딸기를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관정을 파요. 여기도 하우스고 여기도 하우스고 앞에도 하우스고 개똥이네도 하우스고 옆집도 하우스 그리고 다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관정을 팝니다. 관정을 갖다 이만큼 떼봤어. 한 뭐 5m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보통 5m를 파면은 옆집에서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물을 한 군데서 빨면은 좀 더 깊게 빨아야 돼요. 그래서 10m를 팝니다. 관정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옆집에다가 새로 하우스 칠 때는 또 좀 깊게 한 30m 뚫어버리고 그럼 여기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옆집에서 이제 결국에는 한 50m 정도 들어가면은 근데 이 새 집이 안 나와요. 그죠? 왜냐면은 나중에 승질 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농사 짓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관정을 깊게 빠르니까 여기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승질 나니까 관정을 갖다가 100m를 파요. 쭉 다 안 나요 동네가. 그래서 결국에는 관정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관정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반경 거기서 한 300m 정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농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관정을 내 마음대로 내 땅인데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농가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정을 파게 되면은 여기 물이 안 나오니까 못 파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은진에 가면은 심한 경우는 겨울철에 상추 농사 지면서 이 수막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하우스 수막. 하루에 보통 그 필요한 물량이 적게는 뭐 270톤에서 350톤이 나와야지만 수막을 돌려서 에너지를 안 떼고 이 지하수만을 가지고도 온도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280톤, 여기도 280톤, 여기도 뭐 300톤 이거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겨울철이 됐는데 관정이 얕은 경우는 상추가 커요. 난 수막 안 돌려. 이 물만 주겠어. 근데 이 줄 물조차도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은 지하수가 지금 여기서 들어가서 포진이 돼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막상 농사를 지려고 하면은 수막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논산처럼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관정이란 것도 일단은 물이 좋아야 되는데 고설 재배는 더 중요합니다. 고설 재배는 기본적으로 물 자체가 좋아야지만이 고설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 땅이나 보고선 내가 하우스 꽂아서 농사 짓고 왔지만은 물 나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바닷물이 들어갔던 지역, 그 지역은 관정을 깊게 파면 팔수록 바닷물이 염분이 더 심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알코올 램프를 뗐어요. 자, 알코올 램프를 갖다 떼면은 이거 몇 개를 떼야지 이게 온도 잡냐? 굉장히 많이 떼도 안 잡혀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 경우가 또 이제 불이 나면은 낮에 가면 불이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가다가 다리에 걸쳐가지고 딱 쏟았는데 화상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딸기에서는 한 동에 6개 정도가 넘어가면은 묘하게 이 알코올이 그 연소가 되면서 아질산가스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딸기잎에 약간은 경반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면은 위험한 조건이 되겠다. 그래서 많이도 못 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촛불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촛불로 키면 된다. 실제 효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런 거 잘 안 써요. 그냥 마지막에 걸어보는 희망인데 우리가 딸기를 할 때는 겨울 작목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온도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전기 온풍기가 되겠죠. 전기 온풍기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동을 우리가 전기가 1kcal 들어가서 866칼로리인가요? 여러 가지 나오는 거 키로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게 있는데 문제는 그 물리적인 법칙을 넘어설 수가 없다. 한 동을
적어도 겨울철에 6도 내지 7도로 잡는데 여기 한독에 들어가는 열 소모량이 최저가 15kg 정도가 들어가야지만이 이걸 할 수가 있다. 이 온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전기로 가지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기로 해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한 필지에다가 60kW밖에 못 당기잖아요. 그죠? 넘어가면은 별도로 안전관리 요금도 내야 되고 못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4동 정도나 이렇게 짓게 되면은 4동이면 한 동당 15kg 들어가는 60kg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모터도 돌려야 되고 약대도 돌려야 되는데 전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전기로 하는 것은 열량이 안 나온다. 그리고 대부분 쓰는 것이 10kg짜리나 5kg짜리 쓰는데 못 잡아줘요. 그래서 딸기를 해보니까 옛날 방식이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볼까요? 여기 열풍기가 되겠죠? 바깥쪽에다가 작업장에 설치해가지고 닥터식으로 연결된 것이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었다.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 무슨 뭐 이제 제가 에너지 관리는 어디까지 들어봤냐면은 많은 업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핵잠수함에서 그 물을 갖다가 강력한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12도까지 올리는 방식을 또 그 있다고 해서 가봤던 이 기계가 7천만 원 하더라고요. 겨울철에 폐 죽여도 온도를 못 올려요. 그 온도가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찰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이제 뭐 수소이온을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쓴다는 데도 있었고 이걸 쓰면 온도 잡는다. 근데 그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열풍기로 가게 되면은 딸기의 제피 곰팡이를 다 피해요. 네, 요거 설치하게 되면은 그 보통 1화방 때, 2화방 때 열 관리 못하면은 제피 곰팡이 때문에 싹 꺾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동당 많이는 한 200씩 이거 까져요. 근데 그거 계산하면은 이런 열풍기 가지고 딸기는 야간에 6도만 잡아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기본적인 베이직입니다. 그리고 펠렛 보일러도 해봤어요. 펠렛 보일러도 있고 또는 무슨 뭐 무한궤도 석탄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 진짜 추울 때 꺼져요. 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보다는 기존의 안정성을 더 우리가 구가한다면은 이런 시스템이 가장 옛날에 나왔던 방식이 효율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딸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꽃이 피죠. 자, 그 딸기가 참 이게 심란한 게 뭐냐면은 꽃이 피었다. 그러면 약을 못 해요. 약을 하면은 우리가 잿빛 곰팡이나 또 탄저병에 대한 약제를 치면은 꽃에서 불임이 옵니다. 불임이 와요. 그래서 뭐 흰가루면은 뭐 치냐면은 힌트 같은 것 정도 쳐도 힌트를 치라고 하는데 약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근데 꽃에는 안전해요. 안전하지만은 40% 정도의 수종 불량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이때 흰가루병 약제에는 헤비치란 게 있죠. 그 꽃이 폈을 때 쳤다. 그러면 꽃대 꺾어야 돼요. 수종 불량 100% 옵니다. 그리고 스프로곤을 치게 되면은 49%에서 85%까지 심한 경우는 수종 불량이 와요. 자, 꽃이 피면 일단 약을 뭐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벌을 넣어야 돼요. 벌을 넣다 보니까 겨울철에 벌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오신, 팬텀 들어보셨죠? 그 약재가 있어요. 그거를 9월 달에 쳤다. 그러면은 11월 달에 벌을 넣어도 벌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타라 있죠, 아타라. 아타라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 치게 되면 벌이 한두 달 정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아타라라 그 성분들은 치게 되면은 그 식물체가 체내 보도 그래요. 그 벌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해서 그 딸기에서 나온 것을 물기를 빨아먹다가 그 냄새가 나면은 벌통에 들어가서 소문 다 내요. 나가니까 해로운 물질이 있더라 나가지 말자니까 벌통에서는 맹 소리가 나는데 벌이 안 나와요. 그 경우가 응의약 특히 올스타나 아바맥틴 계통의 약재 있죠. 올스타 또는 뭐 이제 이응애 쪽에 다 그런 계통인데 그걸 잘못 쳐도 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딸기는 벌하고 꽃 때문에도 약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했냐?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난황류를 쓰면 어떻게 될까? 난황류 써도 타격이 와요, 꽃에서. 그리고 그러면 유황 같은 거 만들어서 쓰면 어떻겠냐? 그것도 타격이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딸기는 꽃이 폈을 때 약을 한다면 위험 부담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수정 불량 가감하더라도 내가 꼭 병이 심하기 때문에 잡아야겠다. 그럼 치는 건데 그 잡기 때는 많이 망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딸기는 꽃이 피는 박자가 있어요. 1화방이 나와서 동시에 폈다가 그거 다 수정이 되고 또 2화방이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철저한 방제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병해충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시간 나면은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네, 그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겨울철에는 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하우스에 습이 많아져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측창을 열면은 야간 바깥의 온도가 영하권이기 때문에 딸기가 타격을 받아요. 그 측창을 못 열어요. 그리고 안에는 습이 많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습이 많은 상태에서 잿빛 곰팡이가 막 창궐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딸기 농사를 질 때는 이렇게 펜을 90m짜리 나면은 원형펜 쓰지 마세요. 그림상은 제가 찍어놓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사각펜 그거 한 간격을 뭐 18m 정도 해가지고 5대 내지 6대 정도로 설치하시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배기펜을 설치하셔야 돼요. 창문을 측창을 안 열어도 내부에 있는 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쓰는 거는 항상 써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측창 열어놓은 상태에서 고온이 하우스 상단부에 이렇게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빼주는 데 쓰고, 겨울철에는 그 밤새도록 틀면 안 돼요. 밤에 틀면 온도가 떨어져서 안 되고 해가 동이 틀 때부터 해서 틀면 돼요. 그럼 온도도 안 떨어지고 낮에 습기를 최대한 빨리 말리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만 써도 잿빛 곰팡이가 상당히 많이 피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굉장히 환경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이건 펜은 비싼 게 아닙니다. 얼마 안 해요. 사각펜 쓰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자재가 없을 때는 이렇게 분소수를 많이 쓰고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물이 위로 막 튑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물을 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이 밑으로 물이 들어가지가 않고 고랑으로 물이 다 새어나와요. 자, 그리고 딸기 심게 되면은 딸기 이파리에 물기가 계속 닿다 보니까 탄저병반이 엄청나게 창궐을 해요. 자, 이 방법은 이제는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도마도라든지 다른 우리 작목에서도 거의 안 씁니다. 점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적으로. 그래서 점적으로 가면은 동일한 물량에서 2톤을 쏘더라도 밑으로 다 이렇게 지하롭게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2톤을 쓰게 되면은 골에서 물이 비칩니다.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골로 다 물이 배워지기 때문에 여기가 습도가 높아지면서 병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딸기에서 이제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동당 이제 벌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반 때문에 많이 캐내야 돼요. 시드름병, 탄저병 때문에 많이 뽑아내야 되는데 그 점적 호스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관수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뭐 우리가 물 주기가 어려울 때는 고랑 관수를 했어요. 이렇게 고랑에다 물을 대가지고 뭐 이제 바닥에다 줬었죠. 근데 분수수가 돼서는 조금 나은데, 자, 여기에 분수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골 자체가 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물이 차기 때문은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동절기 때에 상당히 큰 타격을 봅니다. 그래서 병반도 많이 생기고 뿌리가 맛이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랑에는 물기가 살짝 비쳐도 되는데 발자국이 살짝 날 정도가 돼야지 여기에 물이 이렇게 고인다면은 요거는 딸기 농사 못 지는 겁니다. 못 짓고 이것은 봤을 때 관수에 대해서 멀칭을 하고 나서는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이 높이가 낮으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걸 피하려면은 골을 높이세요. 이렇게 둥그렇게 타지 말고 높이 타서 점적기를 2개를 쓰게 되면 이 물량을 다 그대로 쓰더라도 밑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염분이 위에 쌓였던 것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딸기 생기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비료를 조금 과하게 실수하셔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요거는 해결 방법이었어요. 점적호수 아까 이제 분소수 썼던 데는 그거 쓰고 난 농가들은 가서 이제 딸기가 죽어요, 버렸어요 해서 가면은 참 그것이 돼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점적이 돼 있으면 물량 몇 톤씩 해서 며칠 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비료는 뭘 쓰세요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 경우는 답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딸기 농사 칠 때 점적호수로 가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아까도 철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수막을 돌리면은 비닐에 때리면은 비닐에서 한 뭐 20일만 때리면 붉게 변하죠. 철분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여과기를 설치해도 여기가 하루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그래서 이걸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청소를 갖다가 적어도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시간은 똑같이 30분을 때리더라도 처음에는 물이 30분 때리면은 보통 한 20, 한 5분 때리면은 5톤에서 7톤 정도 물량이 지나가요. 2마력짜리에서. 근데 이거 7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동시간을 한 달 뒤에 때리면은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 시간은 똑같이 못 하나 들어가고 물량에 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여과기는 설치하실 때 반드시 청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점적기 쓰실 때 요거 이제 보통 15cm 간격으로 설치하면 맞긴 맞는데 요걸 테이핑을 2개를 쓰다 보니까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낙지 중에서 코사이드 동계통 있죠. 그거는 약간 막히는 증상이 있어요. 코사이드 딸기에서. 그 다음에 칼슘제 있죠. 영양제를 줄 때 다른 거랑 섞어서 주게 되면은 요 안에서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점적기를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한 동당 2톤 정도의 물량 주는데 14분 내지 15분이 들어가면 딱 2톤 정도 들어가요. 거기다가 농가마다는 2.5톤이 될 수도 있는데 물 쓰고 나서는 영양제 주고 나서 뒤에는 맹물을 키셔야 돼 반드시. 맹물 켜서 그냥 관이 안 막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영양제 주고서 딱 멀쩡버리면은 거기에 영양제 찌꺼기 중에서 칼슘이 붙어 있으면은 칼슘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다른 인이라든지 다른 비료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엉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막힌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 경우를 피해야 되는데 자, 이 농가도 사실 갔더니 뭐 이제 처음에 갔더니 이렇게 딸기가 안 커요. 왜 안 커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많은 전문가도 왔어요. 이건 질소결핍이다. 또 이거 무슨 뭐 이제 그 인상결핍이다. 이거 뭐 마그네슘 결핍이다. 왜 안 들어가냐면은 물이 안 들어갔어요. 물이 기본적으로 거기가 영양제 미생물을 많이 써도 막힌다 이건. 미생물을 가끔 저희들도 논산도 주지만은 홍성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미생물을 많이 무료로 줘요. 근데 그 쓸 때는 미생물 넣고 나서 맹물을 반드시 4, 5분 정도 이렇게 켜서 줘야지만이 관이 안 막힌다는 얘기죠. 그거를 조심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건 딸기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철에 이게 습도가 높아지면은 병반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자, 꽃에도 그렇지만은 벌도 움직일 때는 그 습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해가 뜬과 동시에 이 안에 있는 습기를 가장 빨리 말려주셔야지만이 병반, 잿빛곰팡이나 병반을 겨울철에 피하면서 꽃에도 좋고 잎도 광합성을 갖다가 하는데도 습기가 많으면 못 해요. 그래서 최대한 낮에는 말려주시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이거 끈끈이 트랩을 하는 이유는 뭐 작은 뿌리파리도 잡고 가루이도 상당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이 잡기가 어려워요. 담배 가루이는 정말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딸기는 그래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펜을 사과펜으로 해서 적어도 5개 내지 6개가 한동 90m에 설치되면 습을 빼는데 정확히 한 14분 정도면 난기 연문선 싹 거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측창을 열지 않고 안에 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끝에는 배기펜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관리하면은 환경 관리를 잘하면은 금액이 올라갑니다. 요거 실패하면은 병해충 방제 아무리 잘하고 묘가 좋아도 그 금액만큼 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끈끈이 트랩은 제가 이제 꼭 하러 갑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제 저희가 끈끈이 트랩은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그 작은 뿌리파리가 움직이는 그 딸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움직이는 패턴이 또 있어요. 이제 이 난방이 돼서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해봤어요. 근데 알루미늄 뭐 공기벽돌을 해봤는데 얘는 마를 때 이게 틀어지더라고 이게 문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해보고 또 다계봉 코튼도 해보고 또 부직포만 설치해봤는데 부직포는 막 2년 쓰면 다 찢어지고 그래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가 문제냐면은 알루미늄을 직접 직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철에 습기가 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도로로 물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물기가 많으니까 잿빛곰팡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그 온도를 더 잡으면 괜찮은데 온도를 덜 잡고 물기 많을 때는 잿빛곰팡이가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직포 있죠. 부직포 형태를 가지고 타격을 하게 되면은 딸기밭에 가면 아침에 가면 이슬이 없어요. 왜냐면 부직포가 습을 다 빨아먹어요. 그런데 묘하게 이슬이 딸기 재배할 때 이슬이 나와야지만 정상인데 이슬이 안 나왔다. 근데 경우의 수가 있다. 뭐냐면은 아까 열풍기 갖다가 난방을 아침부터 돌리면은 그 습기가 일단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잿빛곰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능청에서 탑적 과체 때문에 한번 교울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위험하죠. 이렇게 저 가스로 이렇게 떼는 건데 이것도 만약에 가스가 불이 주마됐다가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시는 분들은 시간마다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꺼지면은 얼른 가서 다시 막아놓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해봤는데 어차피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요즘에 나오고 있는 다계봉 코튼이 그냥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 자 베드를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기본 베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토가 이제 보통 그 처음에 저도 고설재배할 때 이거 몇 년 쓸까 상토를 난 5년 쓰면은 많이 쓰겠다 싶었는데 상토값이 비싸잖아요. 이게 동당 한 700만 원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걸 1년 쓰고 버리면은 이거 땅행사 원능사예요. 그래서 한 5년은 쓰겠다 싶었는데 논산에 처음에 설치했던 농가들이 지금 10년 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우스는 이거 요즘에 아연 도금 됐는데 감가상각을 10년 잡잖아요. 20년 넘게 써요. 왜냐하면 도금이 전기 유용적 도금인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도금 자체가 이제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 H자로 설치해 놓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 30년 넘게 쓰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유산으로 물려도 되겠어요. 그래서 상토는 지금 10년째 다 씁니다. 처음에는 5년만 쓰고 교체하시죠 했다가
의미 없어요. 계속 써요. 그 보충도 하고. 그래서 그 대신에 상토의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2편에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딸기 농가가 계신데 욕심은 많아요. 많이 해야겠다. 근데 처음에 3동 하다가 더 늘려야겠다. 8동. 근데 되게 게으르셔요. 술만 드시고 계시고 가보면 항상 그 술에 절여 계세요. 그래서 고민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농사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잿빛곰팡이니 응애니 뭐 참고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참 이게 안타깝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유기상토를 쓴 거예요. 100% 피트모스나 또는 코코피트를 쓰게 되면은 요것도 염류가 집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피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딸기는 최근에는 전주재배를 안 합니다. 깻잎은 하더라도 설황딸기만큼은 하지 않아도 추세가 좋기 때문에 다 잡기 때문에 전주재배를 하지 않는다. 자, 딸기는 묘하게 그 약재가 중요합니다. 사과에서 실바코 많이 쓰셨죠? 그거 잘못 치게 되면은 넌너가 나오다 딱 멈춰버려요. 언제 풀리냐?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풀려요. 그래서 딸기는 위험한 것이 요때에 그 딸기가 나올 때 외화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철저히 곤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약쓰기가 어렵죠. 자, 꽃이 폈을 때 치면은 수정 불량이 온다 하지, 또 어떤 농약 치면 벌에서 타격이 온다 하지, 그리고 뭔 농약 치면 외화가 돼서 안 큰다 하지. 그러니까 농약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약 쓰는 거를 여기다가 지금 제가 블로그에다가 좀 올려놨어요. 딸기가 정식을 했는데 이게 한 45일 돼도 유상태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실바코라는 외화제를 맞아가지고 테모코나즈를 강하게 맞는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딸기가 크지를 못합니다. 이거 풀리는데 한 2달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딸기 끝날 때까지 저 상태에서 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재를 꼭 우리가 딸기에서 등록된 약재를 가지고 잘 읽어보신 다음에 이거 쓰셔야 되겠다. 딸기 어렵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우 뭐냐면은 배지도 소독을 해야 돼요. 여기도 시드름병만이나 탄저병이 생기는데 소독을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한다라고 해서 그냥 심었는데 여기 소독이 안 된 상태에서 딸기를 다 심었단 말이죠. 심었는데 이 경우가 1년에 한 20농가 발생이 합니다. 논산에. 그래서 저한테 긴급하게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저기 딸기가 이상한데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나가면은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다 캐고선 다시 심을까요? 아니면 그냥 살려볼까요? 다 캐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에 20농가는 병만 때문에 다 캐고선 다시 심습니다. 그 경우가 탄저병하고 시드름병반이라는 무서운 병이 딸기에 있어요. 두 가지를 피하면은 다 피해요. 그거 이상으로 무서운 병 없어요. 근데 그거를 두 개를 잡다 보면은 거의 나머지 병은 다 잡힌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적용되는 약재가 흰가루병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역병이라든지 뭐 그런 병도 같이 잡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딸기에서는 그 두 가지를 잡으면 나머지 잡힌다. 해충은 뭐가 있을까요? 딸기에서 3가지만 잡으면 다 잡히는데 4가지 정도. 응애는 다 기본이고 응애는 보면서도 당하잖아요. 응애는 당하고 또 작은 뿌리파리 또 하나가 이제 해충에서 이제 선충, 토경에서는 선충 꼭 신경 써야 돼요. 그 3가지 정도를 신경 쓰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잡혔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뭐 나방 피해나 그런 것은 보이니까 치면 돼요. 근데 응애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하우스 들어가면은 냄새 맡아보면 응애가 있는 점들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눈도 안 보여 지금. 그지만 조금 붙으면은 응애가 지금 봐도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노안이 와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돋보기나 눕배를 가지고 보는데 응애를 모르시는 경우는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응애에 대한 것은 항상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방지를 하셔야 되고 딸기는 탄저병하고 기본적으로 그 아까 시드름병을 맞게 되면 그 약재들이 나머지 견문이 썩은 병이라든지 뭐 딸기에서 이렇게 안 부르죠. 또 뭐 새눈무늬병, 포대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병들을 유사병반을 같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잿빛곰팡이는 환경적으로 다뤄야 된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은 안 생기는 병이고 온도 잡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최근에 몇 가지 병은 생기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병이 많아요. 자, 복숭아밭에서 생기는 병이 해충이 285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잡겠냐? 그걸 다 알겠냐? 몰라요. 한 4가지, 5가지만 알면 거기에 적용된 약재 치면은 나머지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 예. 이 경우는 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대포도 설치하고 했는데 하우스는 안정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쓸 때 전선을 깔 때 전선에 대해서 너무 가는 것을 마시라. 그리고 또 우리가 전입을 할 때 전봇대에서 안에 이제 그렇게 전선을 끌어당기죠. 그러면은 환풍기는 환풍기끼리 별도로 해서 컨트롤 박스 해서 직선 빼세요. 그리고
또 모터라든지 우리가 동력 농약 살포기를 쓸 때는 그것도 마력수가 들어가니까 그 라인만 별도로 이렇게 하시고, 물을 관리하는 라인은 물 관리하는 라인만 별도로 직접 빼세요. 인입선을 하나를 넣어가지고 나머지를 다 거기서 따지 말고 그 전봇대에서 메인 그 전봇대에서 들어올 때는 그 인입선을 갖다가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고장이 나도 어디가 선이 문제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물 주는 거하고 몇 가지 좀 분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팬 돌리는 거하고 cik창 열고 닫는 거 있죠, 그 자동 개폐기, 그거 정도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셔야지만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하나의 인입선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과열돼 가지고 전선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경우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전선 할 때 조금 전선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약간 두꺼운 것이, 물론 전기 저항도 있고 뭐 비싼 거 몇 쓰냐 할지 몰라도 안정성을 또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전선은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자, 이 경우가 생겼어요. 이 경우가 생겼는데 후배의 그 아버님이 농사 지는데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분이 뭐냐면은 성동에 계신 분이에요. 그것도 성동에 계시네. 거기가 저희가 많이 못 가는 지역이라 많이 사고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조금 딸기가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다방하고 이다방이 그림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동이 몇 동이세요? 그러니까 16동. 그 아버님 농사 지는데 저 정도면 토경에서 동당 한 2,200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이고, 16동인가 따져보니까 적어도 저 상태라면은 정말 그 한 3억 정도는 찍겠다, 매출에죠. 그러면 이것저것 다 떼더라도 적어도 한 1억 5천 남는 거 아니냐 판단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요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뿌리 밝은제, 칼슘제, 그리고 또 뭐 이제 유황제 4가지를 섞어서 한번 딱 쳤어요. 왜? 그렇게 가보니까 다음날 갔더니 딸기가 다 이렇게 됐어요. 이다방도 이렇게 되고 이다방도 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 이다방과 이다방을 꺾어내는 순간에, 그 순간에 1억 한 3천 정도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님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여러 가지 쳤어요? 너무 딸기가 좋았대요. 너무 딸기가 처음 내가 15년 동안 키워봤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딸기한테 주고 싶어서 영양제를 4개를 쳤더니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피해라. 그래서 영양제 저희가 쓰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쓰세요. 근데 그 뭐 쓰냐면은 봉소나 철 같은 거, 그런 거 좀 밀어가면서 맞추는 거 있죠. 그런 정도만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비료 여러분 쓰시는 그 토기에 쓰시는 거 가지고 거의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또 미생물제나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착색제를 잘못 쓰면 이렇게 돼요. 착색제를 갖다가 그 뭐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착색제를 살짝 잘못 치면은 이렇게 희끗희끗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별로 미생물제나 여러 가지 살균제를 섞어서 치게 되면은 약간은 여러 가지 그런 피해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가 이제 우리 논산농가들이 가장 버렸던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이 지역적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이제, 자, 여러분 농사질 때 보세요. 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비료도 사주죠. 퇴비도 그 1,000원만 내면 반원 보조해 주죠. 그러니까 공짜로 많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하우스 가보면은 비료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뭐냐면은 시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나누는 거래야. 주머니가 다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타격이 와요. 그래서 요 경우가 한 지역에서 전체 딸기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던 이유가 뭐냐면은 비본을 갖다가 엄청나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넣냐? 축협에서 새롭게 만든 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참 친환경 좋죠. 명분상은 좋은 것도 좋은데, 내볼 때 그것을 과량으로 썼을 때는, 많이 넣었을 때는 타격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됐냐? 지금 입이 올라다 말라버립니다. 여기 제가 재보니까 EC가 보통 2.8에서 3.0이 넘어가요. 딸기는 EC가 뭐냐면은 1.0을 넘어가면은 일단 뿌리에 타격이 와요. 근데 요거는 비분이 보통 이때 시기면 0.5밖에 안 걸쳐 있으라는데 적어도 5배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떤 현상이냐? 우리가 배추를 소금에 절이죠. 넣으면 물이 빠지잖아요. 딸기 뿌리가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냐? 하우스가 정식하고 나서 고온이 막 됩니다. 온도가 높아놓고 어떤 농가는 또 이제 잠깐 뿌리 화착을 해서 하우스면 약간 닫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에 온도가 18도 되는데 그때 온도가 높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데치는 타격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염류가 높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염류가 낮으면 물 수분 흡수가 왕성하게 잘 돼요. 근데 온도는 높고 수분 증산량은 많은데 뿌리에서 염농도가 높다 보니까 물 흡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타격이 오는 경우가 100농가 중에서 90농가는
비료를 과하게 썼기 때문에 딸기 농사를 못 지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가서 원인 분석하면은 거의 비분이 과분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망치는 이유는 비료가 없어서 절대 아니고 비료 안 줘도 커요. 근데 비료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딸기 농사에서 많았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알코올 램프를 갖다가 과량으로 뗄 때는 묘하게 아질산가스를 유도를 해가지고 입에서 이렇게 경련 반응이 일으키기도 합니다.